자, 2024년 1학기 기말고사 초원고 수원 내용을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사인 3분의 2파이 플러스 코사인 6분의 5파이 값을 물어봤는데 하나씩 좀 구해볼까요? 사인 3분의 2파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파이의 값은 사인은 못 바꾸죠. 현재 2, 4분면이니까 그냥 사인 3분의 파이랑 같죠. 그래서 주어진 값은 2분의 루트 3 얘가 될 거고, 코사인 값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에서 6분의 5파이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도 지금 파이의 값 때문에 코사인은 못 바꾸지만 현재 4분면이 2, 4분면이므로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에 코사인 6분의 파이 이 값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두 값을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서 다섯 번째 항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값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4번 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2였고 공차가 3이면 12, 두 개 더하시면 14.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외접원 넓이는 16이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가 16이면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로 쓸게요. 라지 R의 값은 4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삼각형에서 둘레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사인 법칙은 사인 A, 사인 B, 사인 C는 다 길이로 바꿀 수 있잖아요. 다 길이 바꿔주시면 한번 이렇게 쓸게요. 사인 A의 값은 2R, 지름분의 A가 되고 뒤에 플러스 사인 B의 값은 지름 2R분의 B가 되겠죠. 플러스 사인 C라고 하는 값은 2R분의 C, 지름분의 C다 라고 쓸 수 있고 이 값이 4분의 3인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4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2R이라고 하는 게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양면에 80 곱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삼각형 둘레가 될 텐데 4분의 3에 8만 곱하면 6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3의 값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시그마 빼기니까요. 뺄셈은 묶어 쓸 수 있죠. 묶어버릴 겁니다. 주어진 값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앞에 있는 거 전개해보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에서 뒤에 마이너스 뒤에 것도 전개해보면 k제곱 플러스 3k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k제곱들은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럼 결국 남는 값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주어진 값이 k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등차 수열로 계산해도 되고요. 1부터 10까지 k의 값은 55다 라는 공식을 좀 이용해보면 55 플러스 40이 되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95가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함수 fx가 2배의 코사인 3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의 최대값과 최소값과 주기를 찾아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주기는 좀 손쉬우니까요. 주기부터 먼저 좀 계산해 볼게요. 그럼 주기의 값은 기본 주기 2파이에다 x의 개수인 3으로 나눠라 라고 하면 3분의 2파이 너가 되는 거고 이 값이 c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는 사실 저기 있는 괄호 안에 있는 3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신경 쓸 요소는 앞에 곱해져 있는 2랑 그리고 y축 평행 이동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만 좀 신경 써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이라고 하는 값은 앞에 곱해져 있는 수 그대로 가지고 오고 뒤에 마이너스 1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 너가 되면서 요 값이 a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앞에 있는 최고차에서 부호를 반대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값이 b다가 되겠죠. 그럼 찾고자 하는 것은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 세 개를 곱하라 라고 했으니까 다 곱해보시면 3, 3은 사라지죠.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에 2파이가 살겠네요. 그럼 주어진 값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6번입니다. 등차 수열의 A에 대해서 이번에는 A2 플러스 A4가 16이고 A7 마이너스 A4가 9다. 그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등차 중항을 좀 이용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A2 플러스 A4 라고 하는 값이 현재 16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등차 중항을 좀 이용해 보면 가운데 항의 2배죠. 그래서 얘가 2배의 A3. 그러므로 따라서 현재 세 번째 항은 8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등차 수열에서 항을 뺀다는 건 결국 공차의 개수를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항 차이가 3개가 나기 때문에 3D라고 쓰면 이 값이 9다. 그러므로 따라서 공차 D는 3이 되는 거죠. 그럼 찾고자 하는 AN, 자 써볼게요. AN의 값은 3N으로 시작하는데 세 번째 항이 8이래요. 그럼 3 대입하면 9니까 마이너스 1 하면 AN 나오겠죠. 우리가 궁극적 계산하고 싶은 값은 S10이었습니다. 10번째 항까지 합이었으니까 그럼 주어진 값은 2분의 항계수 10개. 첫 번째 항은 1 대입하면 2 나오죠. 거기 마지막 항은 10의 값을 대입하면 30-1이니까 29가 되겠네요. 그러시면 요거 안에 거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보면 31 나오죠. 약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10을 날리면 5가 돼서 전체값 계산해 보시면 155가 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이에요. 그래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S6분의 X12의 값이 9다. A4분의 A7의 값이 얼마냐 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얘가 6번째 항까지 합이고요. 여기 12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좀 특수성을 좀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6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하는 값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6 있을 거예요. 이 값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를 적당히 A다 라고 써보도록 하죠. S12의 값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처음 A1부터 A6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A7 플러스 A8 그 뒤에 값들을 좀 연결해서 한번 써볼게요. 플러스 A12까지.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항들의 관계에서 등비 수열은 적당한 값을 곱해서 만들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7번째 항까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공비가 6번 곱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에서 8번째도 마찬가지로 여기 넘어갈 때 공비가 6번 곱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지막 6번째에서 12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 공비가 6번만큼 곱해지죠. 그러면 모든 항들의 왼쪽에서 모든 항들의 아래 6제곱을 곱했으니 전체 값도 마찬가지로 아래 6제곱만큼 곱해 놓은 형태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7번째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이란 A 곱하기 아래 6제곱 형태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S6 분의 S12라고 하는 값은 S6의 값은 결국 A인 거죠. S12의 값은 두 값을 더한 거니까 A로 묶어낼게요. 그럼 묶어내시면 1 플러스 R의 6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A와 A가 날아간 상태로 1 플러스 R의 6제곱이 현재 9다 라는 정보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회 거 넘겨보시면 R의 6제곱이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대로 남겨둘게요. 자, 실제로 구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내가 계산해보고 싶었던 값은 A4 분의 A7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등비수의 관점에 의해서면 네 번째와 7번째는 공비가 3개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는 R 세제곱이다. 결국 나는 R 세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양변 루트를 씌워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타나는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처음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이므로 2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외접원과 내접원 넓이를 각각 S1과 S2라고 하자. 그때 S2
분의 S1의 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가족권에서 각이 60도래요. 그걸 밑에다 넣어서 계산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인 C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사인 C를 변으로 바꾸면 2R분의 C가 되는데 2R을 지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나의 값을 그대로 한번 이용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나의 값을 이용해서 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다 모든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변으로 바꿔버리면 사인 A의 값은 2R분의 A죠. 그리고 2배 코사인 B라고 하는 값은 2AC 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 형태가 되는 거고 곱하기 사인 C의 값은 2R분의 C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 보니까 우선 양변에 2R을 지울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우측변을 보시면 EC가 보이고 분모에 EC가 보이죠. 그 다음에 A의 값을 곱해 놓으니까 A의 값이 지워지고 얘가 제곱이 된단 말이죠. 그럼 또다시 왼쪽에 A제곱 오른쪽에 A제곱 보이죠. 그래서 이 A제곱도 지울 수 있구나. 그럼 결론적으로는 B제곱과 C제곱이 같아지는데 어차피 길이기 때문에 다 양수가 되죠. 그러므로 B하고 C가 같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가족권에서 각 A가 60도고 밑각에 해당되는 B와 C도 각이 똑같기 때문에 주어진 삼각형은 결국 정삼각형이다 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따라서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이 정삼각형에 대한 특징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외접원과 내접원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겠죠? 이미 원이 좀 찌그러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 합시다. 여기까지가 최선인가 봐요. 자, 일단 외접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내접하는 원이 하나 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우, 고장나 오른손이라서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원의 중심 이걸 찍어볼 수 있죠. 사실 정삼각형에서 지금 보고 있는 저 중심은 외심이자 내심이기도 한데 저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항상 일치하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 중심은 무게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위에서 높이의 값을 이렇게 쭉 내려볼까요? 그럼 여기를 H라고 해본다면 여기 만나는 점 있죠? 요 점을 O라고 써볼게요. 중심? 그렇다면 우리가 이 O의 값은 무게중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요만큼의 노란 색깔, 요만큼 길이가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황 색깔, 이만큼 길이가 내접원의 반지름이 돼요. 근데 두 개가 2대 1이죠. 그래서 여기 노란 색깔 제가 라지 R로 잠깐 써보고 주황색을 스몰 R로 써본다면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건 라지 R 대 스몰 R의 값은 결국 2대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외접원의 넓이 S1 대 S2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S1이라고 하는 값은 라지 R 제곱 파이죠. 라지 R 제곱의 파이. S2의 값은 스몰 R 제곱 파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양 비율의 파이를 지우고 나면 결국 제곱의 비율과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4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따라서 내양의 곱 곱하기 외양의 곱을 진행해 보면 4배 S2라고 하는 값이 S1이 되죠. 그럼 양면 S2 나누면 결국 S2분의 S1의 값은 4구나. 요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번입니다. 수학적 균합법인데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4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3의 배수임을 수학적 균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증명 내용 좀 위주로 내용 좀 보면서 갈게요. 그럼 그랬을 때 n의 값이 1일 때 4 마이너스 1 4-1은 3이죠. 그럼 실제 얘는 3의 배수가 되고요. 따라서 n의 값이 1일 때 4의 써있는 게 n제곱이었죠. 4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3의 배수이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두 번째 n의 값 k일 때 4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3의 배수를 가정하면 그럼 3의 배수 가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의 k제곱 마이너스 1은 3n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랬을 때 4의 k제곱은 3n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랬을 때 밑에 있는 값이 얼마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지금 보면 4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은 4의 k제곱 뜯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4일 수밖에 없다. 4 곱하기 4의 k제곱이니까요. 그러면 우린 다시 한번 4의 k제곱이 위에 나와 있는 말처럼 3m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거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럼 주어진 값은 4 곱하기 3m 플러스 1 뒤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곱해서 전개해보면 12m 뒤에가 플러스 3이다 얘가 될 테니까 다시 3의 값 묶어달래요. 그럼 3을 다시 묶어내시면 나에 들어갈 말은 4m 플러스 1이다 얘가 되는 거죠. 옆에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값은 결국 4였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값은 4m 플러스 1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제 가와는 다 찾았고 내려가 봅시다. 밑에 문제에서는 자, 위에 가에 알맞은 값을 p라고 한대요. 얘가 p구나. 이걸 알게 된 거고 나의 알맞은 fm을 잡는데요. 얘가 fm이래요. fm. 그랬을 때 찾고자 했던 값은 fp였죠. fp가 얼마니? 그러면 실제 p의 값을 4 대입해라. 그 말은 16 더하기 1이니까 17.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1의 값은 1, A2의 값은 4, 2배 AN 플러스 1의 값은 AN 플러스 2다. 그럼 뒤에 보이는 게 이게 대표적인 등차 중앙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얘는 주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나와 있으니까 공차 D의 값은 현재 3이 된다. 이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n번째 항인 AN은 뭐냐 라고 하면 3n으로 시작을 하고 1의 값 대입하면 1 나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그랬을 때 다음의 값이 뭐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AN의 값을 직접 대입해서 계산해도 괜찮습니다만 조금씩이 좀 복잡하거나 좀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식 자체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나중에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유리화해야 되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기 식 넣지 말고 그대로 유리화합시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21까지.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기 때문에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얘가 분모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분자의 값은 부호를 바꿔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뭐 첨수가 됐든 어떤 수가 됐든 더 작은 쪽을 먼저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AK 뒤에는 플러스 루트 AK 플러스 1이다. 가운데 보호를 바꾸고 앞에 뒤에 순을 좀 바꿨을게요. 자, 그러시면 A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라고 하는 게 다음 항에서 이전항 뺀 거죠. 얘가 바로 공차 3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분모였던 3분의 1을 그냥 상수로서 빼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21까지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루트 AK 뒤에 플러스 루트 AK 플러스 1이다. A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작성하면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주어진 값은 3분의 1에 1의 값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A1 그리고 플러스 루트 A2가 되죠. 그 다음엔 다시 마이너스 2의 값 대입하시면 A2 플러스 루트 A3 이런 상태가 됩니다. 하나만 더 써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3 대입하시면 A3 플러스 루트 A4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두 개씩 만들었는데 보니까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런 식으로 다시 두 개 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앞에 남는 것 개수랑 뒤에 남는 것 개수가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쭉 가다 보면 플러스 땡땡땡 제일 마지막 값은 21 대입이니까 루트 A21 플러스 루트 A2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쭉쭉쭉 다 사라지고 나면 결국 남는 값은 맨 뒤에 거 얘가 하나 남겠네요. 자, 그러면 값을 한 번씩 한번 대입해 봅시다. 대입해 보시면 주어진 건 3분의 1에 이제는 AN이 3n-2였죠. 1의 값 대입하시면 1이니까요. 마이너스 1 제일 마지막은 22를 대입한대요. 대입해 보시면 66-2니까 64죠. 그럼 뒤에는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될 테니 너의 값은 3분의 7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좀 지우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11번입니다. 본격적으로 좀 내용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두 개의 점, 원점 0,0과 2파이, 0을 이은 선분 OA를 10등분한 점을 차례대로 P1, P2, 땡땡땡, P9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뭐 한번 다시 써보면 P1이라고 하는 좌표는 일단은 0부터 2파이를 10등분한 거니까 한 칸의 길이는 20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니까 너는 20분의 파이, 0이다. 얘가 P1 좌표가 되는 거고 P2 좌표는 또 그만큼 20분의 파이만큼 한 칸 더 옆으로 이동한 거니까 20분의 2파이,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P3이라고 하는 값은 20분의 3파이, 0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좌표들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PK를 지나고요. X축의 수직인 직선과 함수 Y는 sin X의 그래프의 교점을 QK라고 하자. 그래서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X축이 있었고 여기에 Y축이 있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인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사인의 그래프는 2분의 파이까지는 그냥 단순히 증가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P1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실제 P1의 좌표는 20 파이, 0이다가 되겠죠? 그럼 얘랑 수직이면서 이 사인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 그 교점의 좌표를 QK라고 한 거예요. 이게 QK. 그렇기 때문에 실제 QK 좌표는 20 파이, 사인 20분의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상황이 되시죠? 그럼 그랬을 때 PK, QK까지 거리의 제곱을 찾으래요. 그러면 하나만 보셔도 알겠지만 어차피 Y값, PN에 대한 Y값은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P에 대한 Y의 값은 이 사인 값이 되고 있죠? 좀 엄밀하게 쓴다면 얘가 지금 1의 값을 대입했으니까 얘도 Q1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P1부터 Q1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값은 Q1의 Y값과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찾고자 했던 값이 시그마 이제 K였죠. K는 1부터 9까지 써 있는 게 PK, QK의 거리의 제곱이다. 이 값이니까 하나씩 쭉 써볼게요. 그럼 당연히 K가 1일 때는 P1, Q1의 거리니까 너의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주어진 값은 sin 제곱의 20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더하기 P2, Q2는 이제 P2의 값이 20분의 2파이니까요. 그럼 주어진 값은 sin 제곱의 20분의 2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플러스 쭉쭉쭉 가보다 보면 그러면 어떤 게 보이냐면 다섯 번째 항에서 sin 제곱의 20분의 5파이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 또 쭉쭉쭉 가보다 보면 그 다음으로는 sin 20분의 8파이다. 여기 제곱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플러스 sin 제곱의 20분의 9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뒤에 있는 sin 제곱 20분의 9파이를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20분의 9파이랑 20분의 파이를 더하면 정확히 2분의 파이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sin 제곱 20분의 9파이는 우리가 sin 제곱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0분의 파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럼 2분의 파이 때문에 사인은 코사인 바뀌죠? 그럼 바꿔내시면 코사인 제곱에 20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있었던 사인 제곱 20분의 파이랑 그 맨 뒤에 있는 사인 제곱 20분의 9파이는 코사인 바뀌었으니까 두 값을 더하면 결국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그 앞에 있는 사인 제곱 20분의 2파이랑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인 제곱 20분의 8파이 또한 이렇게 묶어내면 결국 1이구나 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러면 주어진 값은 결국 1부터 9까지 두 쌍씩 묶어내면 정확히 쌍은 4쌍이 생기죠. 그래서 4개의 쌍은 현재 1이었다라고 나오는 거고 지금 제가 써놓은 것처럼
얘는 안 사라지죠. 하나밖에 딱 혼자 남기 때문에 이 값은 따로 계산이다. 그럼 따로 계산해주면 주어진 값은 사인 제곱의 4분의 파이가 되죠. 약분해보면. 그러면 저 마지막 주황색 값은 2분의 1임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계산해보시면 4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주어진 값은 2분의 9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2번 문제는 수열 A인에 대해서 A11의 제곱 더하기 A12의 제곱 더하기 A1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가서 A20의 제곱까지 얘랑 값이 같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리을번까지 있기 때문에 좀만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냥 시그마는 잘 모르겠지만 다 대입이기 때문에 하나씩 대입해 보세요. 1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주어진 값이 A11의 제곱이죠. 더하기 2의 값을 대입하시면 A12의 제곱 이렇게 쭉 갈 거고 최종적으로 10의 값까지 대입하시면 A20의 제곱이다가 되기 때문에 위에 나타낸 형태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그래서 기억번은 결국 맞는 말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요. 자, 니은번이요. 자, 이번에는 제곱의 값을 빼보시래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첫 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의 제곱이죠. 그리고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 항의 제곱을 뺐기 때문에 11번째까지 날아가요. 그럼 결국 남는 값은 12번째 항부터 A12의 제곱 더하기 13번째 A13 제곱 더하기 땡땡땡 가서 최종적으로는 A20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값하고 A11의 제곱이 0이 아니면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항상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니은번은 틀렸다. 자, 디귿번입니다. 하나씩 또 넣어봅시다. 그럼 얘는 홀수번째, 짝수번째인데 6의 값을 집어넣으시면 왼쪽에서 A11의 제곱, 오른쪽에서 A12의 제곱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7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A13의 제곱 그리고 A14의 제곱이죠. 이렇게 두 개씩 겹치는 거 없으면 쭉쭉 생기네요. 그럼 쭉 가보면 마지막 우리가 10의 값까지 대입을 해보면 A19의 제곱에 더하기 A20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현상을 알 수 있죠. 그럼 결국 얘도 위에 있는 값과 같은 값임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인데 리을번은 일단 잘 모르겠어요. 한번 쭉 써봅시다.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K의 A제곱 AK제곱 마이너스 AK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0배의 A20의 제곱의 값이래요. 진짜 모르겠으면 하나 쭉 넣어볼까요? 그래서 리을번 다시 한번 쭉 넣어볼게요. 1의 값을 대입해보면 주어진 값은 A1의 제곱 뒤에가 마이너스 A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 K에다 2의 값을 대입해보면 2배 A2의 제곱 마이너스 A3의 제곱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3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3배 A3의 제곱 마이너스 A4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 하나만 더 써볼게요. 플러스 4의 값까지 들어가면 A4의 제곱 마이너스 A5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쭉 써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들을 좀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앞에 있는 A1 제곱 있죠? 그럼 얘는 그냥 단순 A1 제곱 혼자 남을 건데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A2의 제곱이에요. 근데 뒤에 플러스 2배 A2의 제곱 보이죠? 그럼 마이너스 하나랑 플러스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2의 제곱이 하나 남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마이너스 2배가 있고 플러스 3배가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 값도 A3의 제곱이구나 이런 현상 이렇게 나타남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이 플러스 4니까요. 뒤는 또 플러스 A4의 제곱이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등장하는지 좀 알 수 있겠죠. 그럼 어디까지 갈까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 제일 마지막 게 19였으니까 그 앞에 있는 거 잠깐 보도록 하죠. 그 앞에 있는 거 플러스 땡땡땡 쭉 와보면 18번째까지 대입을 해보시면 A의 18의 제곱 마이너스 A의 19의 제곱
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 플러스 19의 값을 대입하면 19에 a의 19의 제곱 마이너스 a의 20의 제곱이구나 까지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플러스 20배의 a 20의 제곱이다. 이러한 모양까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8의 a 19 제곱 플러스 19의 a 19 제곱이 있으니까 a 19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a 19의 제곱이다 까지 나오는데 마이너스 19에 a 20의 제곱이 있으나 뒤에 하나 더 더해졌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하나가 남겠구나. 이렇게 해서 결과치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쭉 보니까 a1의 제곱부터 a20까지 제곱이니까 위에 써 있는 것과 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리을 번은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답은 기억과 디귿 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13번이 직선 x 플러스 ny 마이너스 n은 0과 함수 y는 3배의 탄젠트 4분의 파이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 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거의 대다수 문제에서 뭘 기억하기 좋냐면 우리가 곡선과 직선의 상태 비교 같은 거, 지금 얘 같은 경우 만나는 점이니까 비교라고 할까요? 비교는 그래프로 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탄젠트랑 저기 있는 게 다항함수인데 삼각함수와 다항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같은 또 여러 가지 함수들에서 비교가 직접 불가능한 게 되게 많거든요. 다항함수들끼리는 그냥 계산해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와 직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식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보셔도 괜찮지만 또 다른 이제 성질이 좀 다른 곡선과 직선의 비교는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린다. 이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직선의 형태는 일단은 뭐 n의 값 묶어내도 되지만 y는 써볼까요? y는 직선은 x 넘어간 n 나누면 마이너스 n분의 1 x에 뒤에가 플러스 1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현재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y 절편의 값이 플러스 1이에요. y축과 맞는 게 플러스 1이구나. 여기 직선 하나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y는 3배의 탄젠트 4분의 파이 x-2의 그래프인데 저 그래프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y는 4분의 파이 잘못 썼죠? 3배의 탄젠트 4분의 파이 x 요 그래프를 현재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가 y는 3배의 탄젠트 4분의 파이 x-2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좀 그리기 편한 게 3배의 탄젠트 4분의 파이 x 좀 그리기 편하죠. 주기만 좀 찾아놓을까요? 너 함수의 주기가 얼마냐? 라고 하면 주어진 값의 주기는 파이를 4분의 파이로 나눈 거예요. 그럼 너는 4가 되겠죠. 그럼 주기가 4짜리니까 원래는 y축이 딱 0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 그래프를 두 칸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그려볼까요? 일단 탄젠트 그래프에서 주기가 4면 점근선 사이의 거리도 4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점근선 좀 그려놓을게요. 하나 긋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같다 라고 생각하도록 하죠. 주기 점근선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네 칸 옆으로 가게 되면 또다시 점근선이 하나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다시 네 칸 하나 옆으로 가면 또다시 점근선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점근선과 점근선 정중앙에 정확하게 탄젠트가 0 되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주어진 그래프는 밑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가 쭉 타고 올라가고 여기 타고 올라갔다가 타고 올라가고요. 여기 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원래는 3배의 탄젠트 4분의 파이 x가 되면 요 점 있죠? 요 점 원래 y축이에요, y축. 이게 y축이고 이게 두 칸인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만큼 이동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y축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y축이구나. 요 상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만났던 요 x의 값은 2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은 또 4칸 이동했으니까 6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은 10이 되시는 거겠죠. 여기까지 상황이 되죠. 그럼 그랬을 때 실제 보고 있는 이 직선은 y지편이 1이기 때문에 1의 점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1사분면에서 일단 두 개에서 만나래요. 그 만나게끔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쭉 가서 휜 것 같죠? 요즘 그래프들이 잘 안 그려지네요. 자꾸 노란색. 이렇게 포인트 잡게 되면 현재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되면서 정확히 일상 딱 두 개에서 만나죠. 그러면서 좀 미세 조정합시다.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서 되는 상황과 안 되는지 좀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쭉쭉쭉 내려보세요. 내리다 보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니? 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 포인트에서 결국 X절편 여기를 지날 때 이 포인트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현재 6,0입니다. 6,0을 지나게 됐을 때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를 찾아봅시다. 그럼 기울기는 처음에 시작했던 기울기가 0,1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점의 여기 x축과 만나는 곳은 6,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의 값은 현재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찾고자 했던 원래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우선은 마이너스 6분의 1보다는 더 커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란색 그래프 올려보세요. 올려보다 보면 그러면 쭉 가서 여기 뒤쪽에 또다시 x 절편의 값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 포인트가 10,0이죠. 얘를 지날 때보단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마지막 얘가 10,0이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지날 때까지는 두 개에서 만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10분의 1보다는 더 작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모든 면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호 반이 바뀌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역수하게 되면 또 다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하고 역수하면 똑같이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6보다는 크고요. n의 값은 10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따라서 만족하는 n이라고 하는 값은 7, 8, 9, 10이다가 되고 등차수열이죠. 두 개씩 더하면 같으므로 17의 2배, 34다.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 그림에 좀 표현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AB가 3이고요. BC가 4고 CD가 2다. 그리고 DA가 3일 때 사각형 면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림 위주로 내용을 좀 보면서 해봅시다. 좀 줄이는 게 낫겠죠? 자, 현재 나와 있는 말로는 A에서 B까지 길이가 3이래요, 3. A에서 B까지 요만큼 길이가 3이래요.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요만큼 길이가 현재 4입니다.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 요만큼 길이가 2예요. 그 다음에 D에서 A까지 길이는 3입니다. 자,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인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식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좀 이용하면서 문제를 좀 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를 있든 사각형의 면적은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잘라서 삼각형 두 개로 볼 겁니다. 근데 너무 확실해 보이는 게 확실히 예각처럼 보이고 확실히 둔각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C에서 A까지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물론 어디를 자르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직선 같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그릴게요. 그래서 얘가 C에서 A까지.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럼 삼각형 두 가지가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각 B쪽 얘를 세타라고 잡아보시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상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은 180도가 되죠. 그래서 각 D라고 하는 값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요 값이 돼요. 그럼 우리는 왼쪽 삼각형에서도 AC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AC 길이를 표현할 수 있죠. 구할 수 있다는 게 표현할 수 있죠. 두 가지 다 표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AC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왼쪽 삼각형을 이용해 보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4가 되죠. 뒤에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2배 두 값을 곱하면 6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우리는 오른쪽 삼각형 다시 한번 구해보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9 더하기 16 뒤에 마이너스 2배 곱해보시면 12배 코사인 세타다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값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13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플러스로 바꾸시면 12배 코사인 세타구나. 요걸 알 수 있고 밑에 것도 정리해보면 25 마이너스 24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연두색 두 개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4 코사인 여기를 올릴 수 있죠? 올려보시면 36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13의 값을 밑으로 내리시면 1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한 사인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인의 값을 계산해 봅시다. 사인 세타라고 한다면 빗변 길이 3이었기 때문에 분모는 똑같고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그럼 너의 값은 2루트 2가 된다. 그렇다면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면적 S라고 둔다면 이 S의 값은 왼쪽 삼각형부터 구할게요. 그럼 2분의 1에 곱하기는 점을 쓸게요. 점 곱하기 2 곱하기 3이 6이죠. 곱하기 사인 끼인가 하면 3분의 2루트 2다. 여기 뒤에 플러스 다시 2분의 1에 곱하기 오른쪽 두 개 하시면 10이 나오죠. 곱하기 또 사인 끼인가 하면 3분의 2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루트 2가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공통 묶어내면 3분의 루트 2로 묶을 수 있고요. 6 더하기 12니까 곱하기 18 너가 되면서 6루트 2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교과서적인 풀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교과서적인 풀이에요. 그냥 다 구하시는 값의 계산이다. 이게 첫 번째 교과서적인 풀이였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신할 때만 주로 사용이 되는데 아니죠. 뭐 수능에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수능에선 내신할 때만 사용하게 되는데 브라마 굽타 공식이에요. 증명은 안 할 거고요. 어떤 건 좀 비슷하냐면 헤론의 공식의 확장판 정도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브라마-굽타의 공식이 뭐냐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각각의 변의 길이를 좀 써놓을게요. 요만큼 길이를 제가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는 요만큼 길이를 C라고 하고 이만큼 길이를 D라고 합시다. 그럼 그랬을 때 일단 그 헤론의 공식에서도 둘레의 절반은 스몰 s로 잡고 넓이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브라마-굽타도 마찬가지. 일단 첫 번째로는 1번 스몰 s에 스몰 s 자그만 s 스몰 s의 값을 구할 건데 스몰 s는 헤론 공식과 마찬가지로 2분의 둘레입니다.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넓이 S의 값은 헤론 공식에서도 이제 스몰 s 구한 다음에 변 하나씩 빼고 루트 하나 집어넣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루트
그래서 아이고 S-A S-A 곱하기 S-B 곱하기 S-C 곱하기 S-D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브라마부터의 공식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헤론 공식을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요게 변을 좀 써놓을게요. 그냥 A, B, C, D다 라고 생각했을 때 변이 하나가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A와 D가 이제 한 점이 모인다고 생각해보면 D가 0인 순간이잖아요. 그럼 D가 0이면 얘가 0 되면서 S가 남죠. 그래서 S 곱하기 S-A, S-B, S- 이게 헤론 공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라마부터 공식은 헤론 공식 확장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용하게 되면 거의 곧바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스몰 s를 구한다. 스몰 s의 값은 둘레 길이였어요. 그럼 다 더해보시면 3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12인가요? 그럼 12를 반으로 나누는 건 6이죠. 6이 되고 두 번째 넓이 s 이 값은 루트 6에서 3만큼 빼면 3인가요? 3 곱하기 3 한 번 더 뺍시다. 3 곱하기 4 빼면 2인가요? 2 곱하기 뒤에는 2 뺄까요? 그럼 얘가 4가 되겠죠? 이렇게 루트의 값이 이렇게 설정되겠죠. 그럼 이 값은 3 중에 3 빠지죠? 4에서 2 빠지죠? 6 루트 2다 라고 해서 단 두 줄만의 답이 나오죠. 그래서 내신에서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브라마부터 공식은 내신을 위해서 기억을 하시는 건 좋지만 사실 사고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 p, q에 대해서 p보다 q가 더 크다. 알죠? p가 q보다 더 크다.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세타 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꼭지점부터 구하고 갈까요? 완전 제곱식이 가장 편리하죠. 그래서 y는 주어진 값은 x 마이너스 사인 세타. 요 값의 제곱 빼시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죠. 이 값의 뒤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다 라고 써보시면 꼭지점 좌표가 결국 사인 세타 컴마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인 세타가 p가 되시는 거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q가 되시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p의 값이 q보다 크대요. 써볼까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했을 때 왼쪽이 더 크대요. 그러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사인과 코사인이 혼재하게 되면 같이 존재하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뒤에 있는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값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줍시다. 그럼 최고차가 일단 마이너스처럼 보이니까요. 다 이항해 볼까요? 그럼 다 이항해 주시면 2배 사인 제곱 세타 뒤에는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의 값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인수분해합시다. 1, 2에 뒤에가 1, 1. 그럼 밑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크다는 값은 작은 근보다 작고 큰 근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보다 크다 라는 결론이 나타나겠죠. 자, 사인의 값은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그래서 너는 불가능. 그렇다면 결국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커라 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x축, y축이에요. 세타 값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래요. 그럼 정확하게 딱 한 주기만 그리면 되니까 그래프를 하나만 이렇게만 그려놓읍시다. 그래프에 비해서 좀 너무 짧은데요? 너무 긴 거 아니? 그럼 이거 2분의 1 잡아봅시다. 2분의 1 그러면 사인이 최초 2분의 1 되는 포인트 그때 세타의 값은 6분의 파이가 되죠. 그리고 가운데
2분의 파이라고 하는 대칭성에 의해서 오른쪽 값은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므로 구하려고 하는 저 범위는요. 여기 쓸까요? 그냥 6분의 파이예요. 6분의 파이보다는 더 크죠? 등없죠? 세타. 그다음 6분의 5파이보다는 더 작다. 이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값이 알파, 오른쪽에 있는 값이 베타가 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보시래요. 둘이 빼보시면 6분의 4파이죠? 약분하시면 3분의 2파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넘어갈게요. 문제를 좀 같이 읽어볼까요? 16번입니다. 수열 A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2의 값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만족시킨대요.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S16의 값은 23이고 S35의 값은 17이다. 그랬을 때 A1 플러스 A2의 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저 수열이 뭔데? 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항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가운데 항에서 이전 항을 빼면 다음 항이 나온다.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잘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A1 더하기 A2의 값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좀 기준점을 잡고 수열을 한번 쭉 나열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써볼까요? 여덟 번째 항. 생각보다 항을 좀 많이 써보시고 계산해보시면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뭐 그 전에 규칙이 나오면 더 이상 쓸 필요는 없고요. 그 전에 규칙이 잘 안 보이시면 더 많이 써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A1과 A2였기 때문에 A1과 A2는 그냥 살려놓을까요? A1, A2도 그냥 A2 살려놓읍시다. 자, 그러면 다음 항 세 번째 항은 뭐냐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거예요. 그럼 얘는 A2 마이너스 A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게 되는데 A2가 지워지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A1이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게 돼요. 마이너스 A는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A2네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항은요. 다섯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또 빼게 되네요. 그럼 이 값은 A1 마이너스 A2가 되죠.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지성 계산하시기보다는 얘가 좀 더 규칙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하나씩 좀 몇몇 좀 따져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은 부호가 반대죠. 그 다음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도 부호가 반대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도 부호가 반대죠. 이러한 규칙이 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또 가봅시다. 일곱 번째 항이에요. 여섯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을 빼봅시다. 그러면 A1 되죠. 파란색 쓸까요? A1. 그러면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맨 처음에 A1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항이 좀 돌아왔죠. 그럼 그 다음하고 좀 볼 필요가 있네요. 그럼 다시 일곱 번째, 여섯 번 빼봅시다. A1 지워지면서 확정이죠, 이제. A2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수열은 여섯 번째까지가 반복이 되는데 그 여섯 번째 안에서도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부호가 반대고요. 이렇게 부호가 반대고요.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다시 돌아오죠. 이 다음부터. 그럼 6개씩 잘라보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S16이 나와 있어요. S16은 6개씩 더해보시면 실제로 빨간 색깔 더하면 0, 파란색 더하면 0, 주황색 더하면 0 나오죠. 6개씩 0 나오네요. 그러면 6개씩 잘라버리면 결국 4개가 남죠. 그럼 S4랑 같은 거니까 이 값이 23이다. 이걸 현재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첫 번째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네 번째까지 항인 거니까 이렇게 4개를 한번 더해봅시다. 그럼 A1은 일단 지워지죠. 그럼 가운데 2개만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1 플러스 2배의 A2가
23이구나. 요걸 알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S35의 값입니다. 자, S35라고 하는 값은 또 6개씩 잘라내면 6, 5, 30이니까 5개가 남죠? 그럼 S5랑 같을 것이고 S5의 값은 17이래요. 그럼 S5는 아까 더했던 이 값 있죠? 요 값에서 A2만 한 번 더 빼래요.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A1 플러스 A2가 되고 그 값이 17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봤던 그 관계가 사실 똑같거든요, 이게. 보시면 얘가 지금 A2가 한번 빠졌죠. 마이너스 A2라고 한 게 값이 얼마 빠졌냐? 마이너스 6만큼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사실 연립한 거예요, 되게. 그래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 사실 뺀 거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A2의 값은 6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A2가 6이면 여기 6 들어가면 결국 A1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1이구나 라고 해서 A1과 A2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항상 수열에서 모르겠으면 일단 쭉 나열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 있죠? 그 값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값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 따라서 A1 플러스 A2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입니다. 첫째 항이 이고요. 각 항이 양수인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의 값 곱하기 SK 곱하기 SK 플러스 1분의 1이요. 마이너스 1. 넌 마이너스 3분의 11일 때 S11의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문제 조금 까다롭긴 한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항이 2예요. 그리고 구하고 싶은 건 11번째 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항과 SN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반항을 S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S를 일반항로 바꾸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수열을 약간 S로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AK 플러스 1을 안에 넣어줄게요. 그럼 주어진 수열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처음 나와 있는 건 SK 곱하기 SK 플러스 1 분의 AK 플러스 1 이라고 쓸 수 있고 뒤에 마이너스 원래 AK 플러스 1 쪽이다 생각할게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의 K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3분의 11이구나. 이걸 현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일단 뒤에 있는 값은 확정이 되었어요. 1의 값을 대입하시는 순간부터 A2에서 A11번째 항까지 합이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항이 뭔지 모르니 이 값을 2의 값을 추가할까요? 2가 첫 번째 항에서 그냥 추가한 거거든요. 괜찮겠죠? 플러스 이렇게 씁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AK다. 이렇게 바꿔 쓸게요. 그러면 위랑 차이를 보시면 A1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2를 한 번 더 빼볼게요. 그럼 이 파란색이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너를 S11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로 좀 바꾸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값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건데 1부터 10까지 다음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여기는 분자인 거 보이시나요? SK 플러스 1 마이너스 SK가 AK 플러스 1이죠. 그러면 부분 분수로 이해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부분 분수처럼 써보시면 K는 1부터 10까지 주어진 값은 이렇게 쓸게요. SK 플러스 1 마이너스 SK 분의 AK 플러스 1 상수니까 빼낼 수 있죠. 그러면 SK 분의 1 마이너스 S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럼 다시 SK 플러스 1 마이너스 SK는 AK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씩 쭉 대입해 보세요. 쭉 대입해 보시면 S1분의 1 마이너스 S2분의 1 S2분의 1 마이너스 S3분의 1 하나씩 지워지겠죠? 그럼 결국 남는 건 S1분의 1 제일 마지막 것도 S11분의 1이다. 이렇게 남겠네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또 우리 S1이 뭔지 알잖아요? 그럼 S1의 값이 A1이므로
2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어차피 나는 S11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잠시 치환할까요? 얘를 잠시 X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두 값을 뺀 게 마이너스 3분의 11이래요. 한번 다시 써볼까요? 2분의 1 뒤에 마이너스 X분의 1 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1인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2분의 1과 여기 있는 2의 값을 더해보시면 주어진 값은 현재 2분의 5가 되죠? 그럼 분수 좀 많으니까 x 30 곱할까요? 3x 곱할게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3 뒤에서는 요 값이 분모가 2가 하나 더 있었군요. 그럼 6x 곱하기 6x 곱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요 상수의 값은 6x 곱했죠? 플러스 15x.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나요? 그럼 너의 값이 마이너스 22가 되죠? 다 넘길게요. 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15x 넘어오면 마이너스 16인가요? 이건 0이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낯설죠? 원래 이랬던 식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서 너가 마이너스일 이유가 없죠. 지금 플러스. 예, 그렇죠? 그러면 얘가 28, 얘는 0이다. 이 식이 되나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뭔가 좀 되게 식이 낯설죠? 식이 낯선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뭐가 좀 잘못 썼죠? 다시 좀 보고 가도록 하죠. 가운데가 얘가 2분의 5. 자, 그럼 잠시만요. 6을 곱해보면 얘가 마이너스가 맞네요? 다시요. 여기 곱한 게 아니라 여기 곱했어요? 얘는 아까 전에 여기로 바뀐 거죠? 다시 여기다 곱합시다. 그럼 얘가 6x였으니까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제곱. 그럼 가운데 있는 곱하면 되는데 왜 엄한 데 곱했을까요? 플러스 15. 이 값이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다 넘어갑시다. 6x 제곱에 뒤에 플러스 x씩 곱하지 않았나요? 그죠? 얘랑 한참을 지금 계속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x고요. 얘가 x가 되죠. 이상한 데서 헤매고 있네요. 다 넘어갑시다. 얘가 마이너스 37이죠. 네, 37x에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이상한 데서 헤매고 있어요. 16에 61 마이너스 걸면 그럼 따라서 x라고 하는 값 넌 6이거나 또는 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보시면 실제 x가 지금 S11의 값인데 첫째 항이 현재 2잖아요. 근데 이 이후의 값을 더했는데 6분의 1일 수는 없죠. 이건 불가능하다. 가능한 x의 값은 6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은 함수 fx가 5배의 로그의 x 플러스 1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자연수인 점에 x좌표를 작은 순부터 크기 순으로 모두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다음의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정서위의 점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되게 중요해요. 규칙을 하나씩 좀 찾아봐라 이런 말인데 일단 잘 모르시겠으면 하나씩은 써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얘가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에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모두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수를 먼저 좀 찾아봅시다. x랑 y가 자연수인 것. 그럼 생각해 보시면 x는 그냥 막 대입해도 돼요. 1, 2, 3 다 대입해도 되죠. 하지만 여기 있는 y라고 하는 게 fx이기 때문에 얘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이 로그의 값 자체가 자연수가 되어야 전체 y도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값이 되게 한정 지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x 플러스 1이 2의 거듭제곱 형태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x 플러스 1 얘가 2의 거듭제곱이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y의 값도 자연수가 나올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볼 수 있는 괄호 이렇게 쳐놓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x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값은 2가 되던지 아니면 2의 제곱이 되던지 아니면 2의 세제곱이 되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라는 말이죠. 그럼 따라서 실제 x라고 하는 값은 한번 쓰고 갈게요. 2-1
그리고 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는 2-1의 값은 1이죠. 2의 제곱 마이너스 1은 3이고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7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입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y값을 생각해보면 y는 실제로 1 대입하면 얘가 2 되는 거죠. 로그 2에는 2는 1이니까 5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엔 2의 제곱 들어가면 로그의 2의 제곱은 2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2가 되시는 거고, 대입해보면 5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지금 제 풀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에 계산하지 않죠. 웬만하면 쭉쭉 써놓고 계산하잖아요. 그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5고 얘는 10이고 이 값은 15다. 그러면 그때 점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1,5, 두 번째로는 3,10, 세 번째로는 7,15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x 좌표가 n번째 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a1의 값이 1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a2의 값이 3이신 거고, 그 다음에 a3의 값은 7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일반항을 찾아야 돼요. k번째가 뭐냐. 그래서 이게 쭉 나가서 그래서 k번째가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k번째 일반항 찾을 때는 여기서 보면 되게 많이 헤매죠. 그래서 이 형태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보시면 1의 값은 제가 바꿔쓸게요. 얘는 2-1이구나. 3이라고 하는 값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7이라고 하는 값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k번째는 결국 k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y의 값을 보세요. fak거든요. 옆에다 한 번 더 써볼까요? fa1이 뭔데? 라고 하면 그때 y 값이니까 얘가 5가 되겠죠? 5. 그 다음에 fa2의 값 얘는 10이죠? y 값이니까. fa3의 값 얘는 1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fak가 뭐냐.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보이기도 해요. 그냥 봐도 50, 15면 뭐 당연히 5에다 그 배수 곱한 거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를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이긴 하는데 워낙 쉬운 수열이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너는 OK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시그마 K는 1부터였나요? 1부터 9까지죠? 9까지 이 두 개를 더해서 쓰래요. 그럼 더해서 쓰면 순서를 좀 바꿔 쓸게요. 2의 K제곱 뒤에 플러스 5K-1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자른 거냐면 앞에가 등비수열, 뒤에 있는 5K-1은 등차수를 잘랐습니다. 등비 더하기 등차.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등비수열이니까 한번 써볼까요? 2-1, 공비-1분의 첫 번째 항이 현재 2죠? 그리고 이 한개수가 9제곱 마이너스 1. 뒤에 플러스, 뒤에도 2분의 한개수가 9개, 첫 번째 항은 4죠? 더하기 마지막 항은 40이니까 44가 되나요? 이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다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2의 10제곱 1024죠? 그럼 1022가 되고 뒤에 플러스 뒤엔 이 값의 계산이 여기가 48이에요. 약분하시면 24가 되죠? 그럼 9 곱하기 24네요. 그러면 주어진 값은 240에서 24 뺀 거죠? 그럼 얘가 226인가요? 216이죠. 216. 216 얘가 될 테니까 둘이 값을 더해보시면 123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관식 넘어갈게요. 주관식 19번입니다. 칠판 좀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19번이에요. 세수가 등비수 이룰 때 A의 값이 뭐냐? 뭐 너무 당연하죠. 가운데의 제곱 36은 양 끝항의 곱인 3A와 같다. 그럼 따라서 A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 ABC에서 A가 10이고 B가 3이고 사인 C가 5분의 3이다. 삼각형 넓이를 구해라 나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넓이 S라고 하는 값은 2변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사인 끼인각 하면 5분의 3이죠. 그래서 분모는 10이니까 이렇게 지우면 공 하나 날라갈 테니까 주어진 값은 9다.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이에요. 21번은 수능 문항이죠. 네. 수능 문항 21번 문제를 실제로 21번 갖고 왔는데 문제가 좀 두 개, 아니죠. 이게 수능 문제가 아니었네요. 수능 문제 아니고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아마 이게 객관식이었던 거 잘 기억이 나지 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Y축 왼쪽에 있고 하나가 Y축 오른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뭐 내용 좀 볼게요. 함수 fx의 값이 이렇다. 절대값 마이너스 sin 2x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 sin 2x 마이너스 6분의 1 0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Y축 왼쪽과 Y축 오른쪽을 그려봐라. 여기도 보시면 이 sin 그래프는 곡선이잖아요.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예요.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죠.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좀 그려내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은 붙임은 좀 있다 하고요. 첫 번째 1번으로 쓸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일단 y는 뭐부터 그려볼 거냐면 위에 있는 거 절대값 나중에 씌울게요. 나중에 씌우고 우선은 한 단계 좀 거쳐갈까요? sin 2x 플러스 6분의 1 요걸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sin 2x 플러스 6분의 1 요걸 그리시고 그 다음 절대값 씌우시는 게 가장 좀 빨라요.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얘는 그럼 처음에 얘가 지금 6분의 1 보이시죠? 6분의 1 요렇게. 그래서 이 6분의 1의 값이 뭐냐면 얘가 지금 현재 원래 이게 없으면 가운데 라인이 x축이죠. 근데 6분의 1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라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래서 이 라인이 y는 현재 6분의 1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y축의 왼쪽을 그리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y축의 왼쪽이에요. 그 왼쪽 그래프니까 sin 2x래요. 그럼 주기가 현재 파이죠. 그럼 한 주기만 그려라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좀 크게 그릴 필요는 없겠죠? 좀만 크게 그립시다. 그러면 한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만큼의 그래프 그려져요. 얘가 지금 맨 위에 있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뭐 할 거냐면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죠. x축 그려볼까요? x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노란 색깔은 올라가겠죠, 타고. 그래서 얼마가 되냐라고 하면 이렇게 잡아서 이 라인이 y는 6분의 1이다. 이 라인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 따라 접는 거니까 파란색으로 그릴까요? 그래프가 접히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그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대칭 이동만 시킨 거 대칭 이동만 대칭 시킨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쭉 타고 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다시 뭐 한 거냐면 절대값 다시 붙인 거예요. 절대값. 여기 절대값 붙여보면 x축 위에만 접어 올려라. 그럼 다시 그래프는 처음에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 따라갔다가 다시 이번엔 파란색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생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아래쪽을 그려봅시다. 얘는 y는 sin 2x 뒤에가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요것만 그려본 다음에 절대값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마이너스 6분의 1 보이시죠? 그래서 가운데 라인을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라고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y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라고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y축 오른쪽이죠? 얘도 정확하게 0부터 파이까지니까 한 주기만 그려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럼 하나의 주기만 다시 그려봅시다. 한 주기만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그려져요.
근데 여기다 뭐 할 거냐면 절대값을 붙일 거거든요. 또 x축도 중요하네요. 이렇게 x축 좀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y는 6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그래프를 대칭시키는 거니까 또 주황색 그릴까요? 그래프가 처음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표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잡고요. 다시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뽁 여기서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두 개의 주황색 그래프를 붙여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 붙여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붙여서 그려보시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 밑에는 필요 없으니까 좀 짧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연두색 y는 6분의 1 보이시죠? 근데 y는 6분의 1 약간 기준점 같은 그런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좀 기준만 좀 나눠 놓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땡땡땡땡땡 하나 둘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만 좀 나눠 놓을게요. 하나 둘. 그러면 왼쪽 주황색은 뭔진 모르겠지만 살짝 내려왔다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진 않네요. 그래서 끝까지 내려오네요. 끝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그래프는 좀 더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끝나네요. 다시 여기 그래프 다시 보면 이 그래프가 여기서 지금 뭔가 좀 잘못 그린 게 하나 있을까요? 뭔가 좀 애매하게 그린 게 하나 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서 그래프 그렸으면 마이너스에 이동을 했고 그래프가 맞죠? 뭔가 하나의 상황이 좀 이상해요. 지금 마이너스를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인데요? 왜 여기로 왔죠? 얘 그래프 잘못 그렸구나. 그래프 자체 다시 한번 그려갑시다. 요즘 그래프 중에 되게 이상하게 그려놨는데요? 얘가 6분의 1이었잖아 아까? 그래서 요 라인이 y는 6분의 1이 돼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잡았을 때 왼쪽이 그래프니까요. 그래프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마음이 좀 급한가 봐요. 다시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모양이죠. 그러면 당연히 x축은 어디 있냐면 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에 이 값으로 봐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 값으로. 얘가 y는 마이너스 6분의 1. 왜 아까 이걸 눈치를 못 챘을까요, 제가? 희한하네요. 그럼 그랬을 때 여기만 좀 찍어 갑시다. 이동시키는 거니까 다시 그래프를 이동시키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쭉 타고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절대값 붙이는 거기 때문에 다시 절대값을 붙여보시면 밑에 꺾어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빨간색 그래프가 타고 가다가 여기에서 우린 연두색으로 그래프 바뀌죠? 다시 그래프가 여기서 빨간색 바뀌게 되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정확히 저하고 뒤집어지지 않았네요,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 좀 다시 그려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x축이에요. 여기는 y는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운데 이렇게 축을 하나 좀 그려보고 가운데에서 하나 둘 여기도 셋 넷 이렇게 좀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왼쪽에 그래프 그릴 거니까 그래프는 주황색 갈게요. 그리고 좀 많이 올라갔다가 적게 내려가죠. 쭉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그래프가 조금만 올라가죠. 조금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끝에서 이렇게 꺾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위에 그래프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그래프가 조금만 올라가죠. 조금만 올라갔다가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우리는
좀 더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되게 대칭적이죠, 이게? Y축 대칭적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주의사항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파이 보이죠, 파이. 파이엔 등호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제일 마지막에 구멍이 빵 뚫리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구멍이 딱 메워지게 되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 찾고 싶은 게 뭐냐면 H 현재 6분의 1 이 값하고 H0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6분의 1 같은 경우 여기 연두색깔 그래프 보이시죠? 연두색과 만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했으면 답이 틀렸겠죠? 얘가 8개. H0는 하나, 둘, 셋, 4개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H0는 4다. 그래서 두 값을 더해보시면 전체 값은 12임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따라서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2번입니다. 22번도 어려웠던 사실 그 모의고사 문항인데 실전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어려워요, 사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표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가조건에서는 원의 중심이 점 n, n제곱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자연수래요. 원의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곡선 y는 x제곱 위에 있고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는 3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의 값은 7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수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처럼 예를 들어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는 직접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를 들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면 문제를 못 푼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를 들어가 나오면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래서 n의 값이 현재 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중심은 1,1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곡선 y는 x제곱 위에 있대요. 원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곡선 y는 x제곱 위에 있고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는 3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뭔일 이렇게 지나갔다는 소리야. 그럼 그랬을 때 이 중심이 중심처럼 너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도 좀 그럴싸하게 처음 하는 거니까 좀 그럴싸하게 좀 그려봅시다. 그럼 얘가 중심이 여기 있겠죠? 중심을 찍어놓고 이차함수 그립시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포인트를 보시면 얘가 지금 현재 n가 1이니까 얘가 1,1이죠. 그러면 그 옆에 뭐가 있냐면 2,4가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있죠? 그 안에 이 안에 3,9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세 개 맞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있었던 이렇게 4,16인가요? 얘는 이 밖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게 하는 반지름인 자연수인 반지름의 개수가 7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냐면 1,1부터 얘가 3,9까지 요만큼의 거리보다 거리보다 커야 되죠. 반지름의 길이가. 그 다음에 1,1부터 그 다음에 4,16까지 이만큼의 거리보단 반이 더 작아야 돼요. 그래서 반영기는 찾아보시면 얘는 루트에 x값의 증가량은 2의 제곱이죠. 4보다는 이거 좀 나을 겁니다. y값의 증가량은 8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에 그 밑에 있는 값도 x값 증가 3의 제곱이죠. 그 다음 더하기 y값 증가량은 15제곱이 돼요. 그러면 결국 r이라고 하는 값은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보다는 더 크겠죠? r값이요. 그 다음에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보다는 더 작겠죠. 내부에 따 있나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겠네요. 근데 뭐 사실 등호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두 개 다 자연수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값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대충 얼마쯤 되게요? 얘가 8점 얼마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쯤 되게요? 라고 하면 얘가 15점 얼마예요?
이걸 어떻게 바로 하냐고요? 자,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현재 n의 제곱이 있다. 어떤 수의 제곱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8의 제곱 보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2제곱보다는 8제곱 더 크니까 얘를 무시해 버릴 겁니다. 이거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면 8의 제곱이 있어요. 그럼 얘가 그걸 n의 제곱으로 생각한다면 그 다음 값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은 뭐냐면 이걸 두 개를 더해서 9의 제곱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얘도 둘이 더했으니까 16 제곱과의 관계가 좀 궁금한 거죠. 그렇다면 자, n 플러스 1 제곱은 뭐냐면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n제곱과 n제곱을 지워내면 2n 플러스 1보다는 더 커야 이 다음 수의 제곱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면 현재 형태 n의 값이 8이잖아요. 그럼 8의 2배 플러스 1하면 17 되죠. 그러니까 이게 17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 얘는 9점 얼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15의 값이니까 2배 하시면 30이고 플러스면 31이죠. 근데 얘가 9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도 16제곱보다는 더 작은 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큰 수가 보이면 옆에서 살짝 째려보시고 얘가 안 되겠구나, 이걸로 표현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본다면 8보다 좀 큰 값, 15보다 좀 큰 값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결국 R 값은 그럼 어차피 얘는 9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9보다는 크거나 같다. R 값이. 그 다음에는 여기 15점 얼마니까 15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 두 개 딱 보고 8보다 큰 수 9부터 15 큰 수 15까지구나. 이렇게 적으려고 해요. 그럼 따라서 실제로 R 될 수 있는 값은 얘는 9, 10, 11, 12, 13, 14, 15인가요? 15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죠? 7개 된다. 이런 말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좀 이해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래서 1번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기 때문에 n의 값이 2일 때 그러니까 a2의 값 한번 계산해 볼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2가 뭔데? 라고 하면 a2의 값은 a2의 값 일단 두 번째 n의 값이 2일 때죠. n의 값이 2일 때입니다. 그럼 n의 값이 2일 때는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원이 있어요. 이 원의 내부에 또 중심이 이렇게 있을 텐데 중심을 또 찍어 가죠.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또 2,4가 이제 현재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3,9가 있겠죠? 그럼 그 다음 뭐가 있냐? 4,16이 있는데 4,16이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되게 이게 중요해져요. 이번에는. 얘는 자연수가 제일 작은 게 1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위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연수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 앞쪽에 있었던 1,1이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럼 굳이 4,16은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없죠.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어떤 걸 좀 볼 거냐면요. 그럼 이 사이의 간격된 소리가 어떻게 될까? 이거 잠깐 좀 비교해 갑시다. 그래서 실제로 1,1부터 그 다음에 2,4까지 거리의 값을 보시면 너의 값은 루트 1 더하기 3의 제곱이죠. 그 다음은 2,4에서부터 그 다음이 3,9인가요? 3,9까지 거리의 값을 비교해 보시면 루트 1 더하기 5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3,9에서부터 4,16까지 거리의 값을 비교해 보시면 루트 1 더하기 7의 제곱이 되죠. 그럼 형태 보이나요? 1은 계속 똑같고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 값은 루트 1 더하기 9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쭉 써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2차 함수의 정수점의 성질은 이렇게 썼다 잠깐 지울게요. 2차 함수가 있으면 처음에는 이제 1,1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간격이 처음에 조금 짧아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길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좀 길어지지 않겠냐. 이 간격이 점점 이렇게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점점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 낀 점이 가운데 껴있는 점이 원의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주황색 있죠? 파란색에서 주황색까지 거리가 파란색에서 연두색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주황색이 들어오는 그 순간 연두색은 무조건 들어가요. 이거 원입니다.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원이야 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위에 게 들어오면 아래 거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밖에 이 더 위에 있는 거 두 칸 위에 있는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이제부터. 여기까지 상황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다시 문제 풀려고 합니다. 어렵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어떻게 현장감 어떻게 풀어요, 이걸?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2,4에서 3,9까지 거리, 요 거리보다는 R값이 더 작아야 되고 2,4랑 4,16 이 거리보다는 짧아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 한번 해볼게요. 2,4에서부터 3,9까지 거리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이 거리의 값은 X값 증가량 1이죠. 1이고 Y값 증가량은 5의 제곱이다. 이 상태가 되시는 거고 그럼 다시 2,4에서부터 우리는 4,16까지 이만큼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만큼 거리 또 계산해 보시면 X값 증가량은 2가 되죠. 2의 제곱이 되고 Y값 증가량은 12였나요? 그럼 1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R이라고 하는 값도 이제 바로 볼 수 있나요? 얘가 5점 얼마잖아요? 일단 당연히 6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얘가 12점, 얘 15가 큰 값이죠? 실제로 13이 되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n 플러스 1보단 커야 되는데 25보다 얘가 더 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당연히 얘가 12점 얼마이기 때문에 12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 여기 가능한 또 아랫값이라고 하는 값은 6, 7, 8, 9, 10, 11, 12가 되죠. 그럼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다. 답은 그래서 7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 계속 이렇게 세는 게 조금,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등호등호 붙었으니까 이제 요 값을 앞으로는 큰 수 12에서 6만큼 빼고 1만큼 더하겠다. 이렇게 더할게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밑에 안 적혀 있는데 2번 문제가 뭐냐면요. 두 번째 2번의 문제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이었을까요? k였을까요? k로 써있네, k로. 저도 k로 쓸게요. k는 1부터 10까지 ak. 이걸 계산해라. 이게 두 번째였거든요. 우리가 1번과 2번을 찾았죠? 3번을 찾아야 돼,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이거 어떻게 쓸 거냐? 잘 봐요. n의 값이 이제 3이 아니라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점들이 점점점 멀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썼다 지울게요. 이 창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점이 하나 있고 조금 짧게 거리를 갖고 있는 그 다음 점이 있고요. 조금 더 멀어진 그 다음 점이 있고요. 그 다음 더더욱 더 멀어진 그 다음 점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더더욱 더 멀어진 그 다음 점이 있다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n의 값이 3부터는 이제 우리가 1일 땐 여기서 시작.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위에 다 들어와야 되고 2일 땐 여기서 시작이니까 얘까지만 들어오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오고 그다음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중심이 얘이고 싶은 거야. 이렇게 요거이고 싶은 거 이거. 요거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가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 그러면 과연 이렇게 간격 그러니까 얘가 이 왼쪽으로 두 칸만큼 간 간격하고 오른쪽 한 칸만큼 간 간격 이 간격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얘가 크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만약에 얘가 이 빨간색과 주황색까지 간격이 빨간색과 연두색과의 간격보다 더 크다면 이 밑에 있는 걸 잡아옴으로써 끝날 거고요. 아니면 만약에 이 밑에 있는 각의 간격보다 위에 있는 간격이 더 짧다면 이 파란색까지만 들어오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두 가지의 간격을 일단 비교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상황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의 포인트를 제가 n,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주황색 간격은 얘는 다음 칸이니까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요 값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연두 색깔은 두 칸 뒤거든요. 그럼 n-2, n-2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n, 제곱 이 값부터 n-2, n-2의 제곱까지 너에 대한 간격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n,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값이었던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너의 간격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과 연두색과의 간격은 x값 차이는 2니까요. 루트. 우선은 2니까 2의 제곱. 얘가 되겠죠? 2의 제곱. 뒤에 더하기. 뒤에는 y값의 차이는, 요 뒤에는 y값은 얘가 지금 현재 n제곱 플러스 4n. 아니죠? 마이너스 4n이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4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제곱 두 개를 날려버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4n 마이너스 4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대충 3이라고만 생각하셔도 12-4니까 얘가 8 나오죠. 그럼 당연히 2배 하시고 1만큼 더 하시면 17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얘가 요 값쯤 어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간격을 볼 수 있죠. 요 간격을 생각해 본다면 너는 루트 주어진 값이 대략적으로 또 여기도 좀 차이 좀 볼까요? 그럼 n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요 값은 2n, 전개해 보시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x값 차이는 1이 되고요. 1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이는 2n 플러스 1. 이 값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3부터 시작이니까 봐봐요. 이 안쪽만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만 대입해 보셔도 얘가 8의 제곱 더하기 4거든요. 그럼 3만 대입해 보시면 얘가 6이고 7의 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럼 당연히 위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아낸 건 요렇게 간격 있죠. 이 노란 색깔 간격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간격보다 더 짧아요.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원자체는 요렇게 해서 밑에 걸 이렇게 포함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이게 알 수 있는 게 R이라고 하는 이 값은 얘보단 크겠죠? 얘가 지금 2n 플러스 1점 얼마니까 2n 플러스 2라고 쓸게요. 얘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4n 마이너스 4점 얼마니까 뒤에는 4n 마이너스 4까지는 허용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개수 구하려면 큰 거 작은 거 빼시래요. 두 개 빼보시면 여기 개수 쓸까요? an이 맞겠죠? an 개수니까요. 두 개 빼보시면 2n-5가 6이죠? 1만큼 더하면 2n-5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값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이 아니라 k였어요. k는 1부터 ak 요거였으니까 우리는 또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보면 여기 1 대입하면 아까 여기 7 나왔거든요. 이게 A1을 쓸까요? A1이 7 여기도 A2가 7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해봐요. 7 안 나오죠. 2 대입해봐요. 7 안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도 따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 번째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3부터 10까지 뒤에를 이제 2K-5다 라고 적어내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더함으로써 계산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게 지금 등차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2분의 10개에서 2개 빠졌으니까 전체 8개가 되고요. 3의 값 대입하면 1 나오고 뒤에 플러스 10 대입하면 15가 되겠죠? 그럼 뒤엔 플러스 14다. 이 상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16이니까요. 이렇게 약분하시면 8 나오죠. 그럼 값 계산하면 88에 64가 되고 뒤에 플러스 14니까 두 값을 더하시면 78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7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초원고등학교 2024년 초원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수원 파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